삼한을 통일한 그 임금이 이곳에서 날 테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또 이게 잘하면 나중에 줘라 해서 도선비기를 주고 갔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단 말이죠. 적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신비스러운 얘기인데 나중에 이분의 그 비문이 그 돌아간 지 250년 만에 지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일제 이후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1인 학자 금소령이라는 사람은 1912년에 그 신라성 도선에 대하여라는 비문을 쓰면서 논문을 쓰면서 여기서 도선은 후대에 그 몇 사람의 행적을 조합해서 꾸며낸 가공의 인물일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가공의 인물일 거다 하는 주장을 하고 뒤이어서 이능화라는 분이 불교 통사를 쓰면서 거기서도 이 도선의 그 전기는 약간 그 몇 사람의 전기를 합쳐서 꾸며낸 걸 거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하는데 그건 그냥 주장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도선국사 전기를 고려 때 승려인 그 승려가 쓰는데 이 괴년이라는 분이 그 전기를 써놓는데 여기서 보다 더 신비로운 얘기를 해놔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구림에서 이분이 나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최씨인데 처녀 때 빨래를 하다가 오이가 떠내려오는데 한 자가 넘는 오이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이 도선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가만두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버렸더니 비둘기하고 매들이 와가지고 모두 날개로 덮어서 그 아이를 기르고 있더라. 그래서 그 도로 데려다가 길러서 나중에 출가를 한 게 바로 이 도선 국사다. 이제 하는 얘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래 그 최유청이 지어놓은 비문 속에서는 성이 김씨라고 그랬거든. 김씨고 어머니는 강씨라고 그랬는데 구림에서 나기는 나고 그런데 이 괴년이 지어놓은 이 도선국사전에서는 어머니가 최씨고 이 오이를 처녀가 오이 먹고 낳았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와서 덮어서 그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거기를 구림, 비둘기 구자 써서 구림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가 그만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그 동국 여지성남을 만들면서 거기에 공식 기록으로 영암에는 최씨원, 그 오이를 먹던 그 최씨원이 있고 최씨 동산이 있고 또 구림이라는 지명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아주 그 틀을 박아놨다. 이제 이러니까 이 얘기가 좀 황당스러우니까 이걸 이제 의심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더군다나 하냐면은 선가광사 형미, 이분의 성이 최씨예요. 최씨고 나중에 또 오이 먹고 낳았다고 하는 진각국사, 조계종 제2세 국사인 진각국사도 어머니가 화순 사람인데 그래도 최씨고 어머니가 오이 먹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은 오이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지 이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여러 설화들이 조합돼 가지고 이분의 전기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풍수설의 시조라고 그러니까 그 풍수설이라는 게 고려와 조선 시대는 풍수설을 사람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반드시 그렇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종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그 믿음이 확실하면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면서 믿으면 여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심하면서 이걸 보니까 최근에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그 여러 사람의 전기가 종합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선 얘기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들을 텐데 도선이라는 인물은 사실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하는 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아시면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도선의 그 비문은 지금 도갑사에도 남아 있어요. 도선국사 비문이. 그래서 고려 때도 비문을 이제 최유청이라는 분이 한 번 지었는데 그게 의종 때 짓고 명종 때 세우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문신난이 일어나서 대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사회 이 기강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 또 조선 시대에 세워진 이 도선대사의 피는, 도선국사의 피는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해입니다. 인조반정이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사회가 막 차로 틀을 잡아가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질서를 확립해야 될 때, 민심을 좀 껴안아야 될 때, 꼭 이 도선국사가 거론이 돼가지고 비석을 다시 해세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으로 이 비석 세우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세웠을 때도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그 당대 그 중신 대신들 이름이 모두 그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도선국사는 가공인물이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민심이 좀 어지러울 때는 항상 그 구심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도선 얘기를 끝으로 해서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